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땅을 살 것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산업 폐기물을 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두환 씨의 아우를 딴 합천 1해공원과 관련해 명칭 변경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1, 2차에 걸쳐 2천여 명을 줄이는 LH 정원 감축안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당분간 지역인재 채용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경남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과 현장 체험, 소통 교류의 장이 될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착공했습니다. 땅을 살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쓴 뒤 산업 폐기물을 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공사장인 것처럼 위장해서 인적이 드문 야간에 작업을 한 것으로 인해서 땅 주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국도변, 울타리가 쳐진 땅을 굴착기가 파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땅 속에서 폐기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 끝도 없이 쓰레기 더미들이 나옵니다. 폐타이어와 플라스틱 호스, 밧줄과 그물 등 공장에서 사용하고 버린 산업 폐기물입니다. 이거는 불을 합내해가지고 불난 폐기물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전체 200-300제곱미터의 땅 대부분에 이런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43살 A씨와 브로커 45살 B씨 등이 지난해 9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산업 폐기물 800여 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톤당 정상적인 처리 가격이 23만 원인데 불법으로 매립하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로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농기계 수리소를 만들겠다며 땅 매매 계약서만 작성한 뒤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공사를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폐기물을 가져와 땅 속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다 받지 못한 땅 주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팅하고 현장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돈이 뭐 한두 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도 난감합니다. 뭐 딴답 정도 그 처리 비용 들어가니까. 진주시는 불법 매립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자 전원에게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 명령을. 경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덤프트럭 기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다른 지역에도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최근 합천 지역 6개 신문사가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딴 1해공원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꾸자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아서 시민단체는 명칭 변경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합천 지역 6개 신문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만 18살 이상 주민 7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1해공원 명칭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6%가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변경해야 한다 40.1%, 상관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10.3%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와 60대는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57.4%와 57.9%로 높게 나타났고 40대와 30대는 바꿔야 한다는 답이 각각 58.6%와 63.4%로 우세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의회와 후속 조치를 의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 의견을 갖다가 지금 현재 먼저 알아보는 단계까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논의는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향후 방향을 갖다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명칭 유지 의견이 절반에도 못 미쳤고 공원이 위치한 합천읍 주민과 주 이용층인 50대 이하에서는 변경 의견이 더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일이지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서 공원 명칭 변경 운동을 중단할 이유도 없고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7월 합천의 시민단체가 지역신문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56%, 반대한다는 의견이 36.2%로 나왔습니다. 석 달 사이 치러진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드러나면서 일회공원 명칭 논란을 매듭 짓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말에 결정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정원 감축안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1차로 정원을 1,064명 줄이는 안인데요. LH의 지역인재 채용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가 결정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LH 정원 감축안이 거론됩니다. 1단계 감축 목표가 정원 1,064명 줄이는 겁니다. 맞죠, 사장님? 예. 국토부는 10,000명인 LH 정원 가운데 1차 1,064명에 이어 2차로 1,000명을 더 줄일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비롯한 기능을 이관 또는 폐지 축소해 정원을 줄인다는 건데 당장 공공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하고 그린 리모델링은 LH 핵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 국토부 이관하면은 국토부에서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문제는 지역인재 채용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LH가 뽑았던 경남의 지역인재는 208명으로 476명인 경남혁신도시 전체 공공기관 채용 규모의 4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원 감축안으로 LH의 올해 채용은 중단된 상태고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남혁신도시 지키기 운동본부는 지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LH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며 지난 6월부터 전개한 LH 해체 반대 캠페인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떨어지고 낮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평소보다 쌀쌀한데요. 반면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17도, 진주는 16도, 함안은 15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까지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이 들어오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오늘 밤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하늘빛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17도, 창녕은 16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5도, 거제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4도, 산청은 15도로 서늘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2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일교차는 다소 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에 들어서게 될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착공했습니다. 내후년인 2023년에 정식으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서창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국면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왔던 가짜뉴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은행 문을 닫았다는 내용인데 가짜 뉴스였습니다.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번졌던 겁니다. 이런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정보를 걸러내는 방법과 미디어 이용자의 비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미디어 교육과 현장 체험,
시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부산과 광주, 서울, 울산 등에 이어 경남에서도 들어섭니다. 올바른 뉴스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지역 뉴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지역 매체를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거든요. 창원시 중동 옛 39사단터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서게 될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곳엔 미디어 체험관과 스튜디오, 방송 장비 대여실, 미디어 교육실 등이 자리 잡을 계획인데 창원시가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사업에 선정된 뒤 2년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운영은 방통위 산하 미디어 전문기관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맡게 됩니다. 이용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만들고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시청자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 서비스 지원, 심지어 창업까지도 여기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도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지역 영상 산업 인프라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예비후보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지역위원장과 도의원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4강으로 압축된 경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줄서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가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이번 경선은 코로나19와 대선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탓에 도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이 줄을 이었고 경남 출신 김두관 국회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양강 구도는 두드러졌습니다. 이후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낙연 후보는 무효표 논란을 들고 나왔고 이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역위원장과 도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경선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당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도의회와 당내에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줄서기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엔 윤한홍, 점정식, 서일준 국회의원이, 홍준표 예비후보엔 하영재 국회의원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 중입니다. 도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박완수, 윤영석, 강기훈 의원 등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박대출, 조혜진 국회의원은 지지를 했던 최재형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상황이라 아직 이렇다 할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이어서 같은 지역군의 도의원과 시군 의원들의 지지선언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은 오늘 오후 3시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립니다.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어르신센터 개소식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스타트업 테크쇼 개막식이 오늘 오후 1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집니다. 합천군이 지난달 30일 합천군청 앞에서 열린 합천 LNG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 집회에서 공무원에게 분유를 뿌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주민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투쟁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반대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1950년 한국전쟁 때 위생병으로 징집돼 학업을 잊지 못한 참전용사 조길수 씨와 7살 때 양민학살에 참사를 입은 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힘쓴 정재원 씨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또 경상대 체육교육과 2학년이던 1993년 교통사고로 자퇴했지만 도쿄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주영대 씨에게도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하동군 기네스북을 만들기로 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자료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 기네스북은 하동군만의 시책과 자랑거리, 역사 등에서 최초와 최다, 최고, 최대의 자료를 수집해 책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한 달여간 실시한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2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최종 실적 20억 원 중 9억 원은 도와 시군, 출자 출연기관 등에서 나머지 11억 원은 기업 등 민간단체에서 이룬 것이며 도는 앞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한 방안으로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도 시군별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선 어린이나 장애인 등 생활치료센터에 가기 어려운 12명이 재택치료를 한 바 있으며 도는 앞으로 경증이나 70세 이하의 재택치료 확대를 앞두고 시군별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인접해 생활권이 겹치는 창원시와 함안군을 오가는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가 다음 달 초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는 창원 김해와 진주 사천에 이어 도내 지역 간 세 번째 환승 할인제로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영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11월 초부터 기본요금 1,450원의 환승 할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거제 한 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있는 백골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검한 결과 성별과 나이, 사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GM은 노동자에게 1,000만 원은 2017년 6월 14일부터 8, 9천여만 원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적용해서 11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응모 결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로 경남엔 35억 원을 투입해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등에 1,600여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경남 13개 시군엔 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에도 태양광과 지역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경남도와 미래의료재단 미래IFC 검진센터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내년부터 매년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등 도내 취약계층 100명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해 SNS에 모델 구인글을 올리는가 하면 면접을 빌미로 10대 5명에게 신체를 촬영하게 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